안녕하세요. 서울동물 심장병원입니다. 이번 보호자 대상 강의에서는 심장병이 있는 고양이와 개의 가정관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개, 고양이 식이요법의 두 번째는 칼로리입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는 하루 적정 칼로리가 있으나 이는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서 체중을 측정하면서 식이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먹던 양을 먹는데 체중이 빠지고 있다면 좀 더 먹여보고 체중을 측정합니다. 지속해서 체중이 빠진다면 관련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개, 고양이 식이요법의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적절한 저염 시기에 적절한 칼로리라고 하더라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과 미량 원소들이 적당하게 함유된 식단을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는 동물 환자에서는 식이 부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있으면 심장약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심부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심장병이 있고 약물 투여 중인 동물 환자에서는 더욱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 잡힌 식이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홈메이드로는 더더욱 어려워 처방 사료를 추천합니다. 심장병이 있는 개와 고양이의 생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적정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 그리고 적정 미량 원소의 함유량을 맞추는 것은 많은 연구 인력과 오래된 연구 경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물론 가정식도 잘 만들면 좋겠지만 확률상 많은 연구진과 오랜 연구 데이터가 축적된 사료 회사의 처방식을 먹이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개, 고양이 식이요법의 네 번째, 식욕저하, 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욕저하는 모든 음식에 대한 기호성과 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식욕저하이려면 모든 음식을 잘 안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줘도 반응이 없는 것이 식욕저하입니다. 맛없는 처방사료는 안 먹지만 간식은 잘 먹고 식욕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체중도 대변량도 유지되는 경우 이는 식욕저하가 아닌 편식입니다. 식욕저하는 질병이고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식은 질병이 아닌 동물 환자의 특성, 습관,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서는 일반적으로 편식이 심한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서 굶어 죽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와 개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편식을 방치하면 영양실조로 치명적인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고프다고 편식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식욕저하나 편식이 의심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욕저하라면 진단검사를 통해서 원인 치료와 식욕촉진제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식이라면 식욕촉진제도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루 필요 칼로리 부족은 약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구가 작은 고양이와 개는 대사율이 높아서 먹지 않으면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쇠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은 식욕저하이든 편식이든 심해지면 매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다면 체중 감소가 심해지기 전에 콧줄, 식도 튜브, 위관 튜브 등을 빨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런 시술에 대해서 반감이 있지만 잘 먹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강제급여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잘 먹기 시작하는 동물도 적지 않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개, 고양이 식이요법의 마지막은 음수입니다.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장병의 어느 단계에 있던지 음수를 제한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하루 권장 음수량은 개에서 체중당 60에서 80ml, 고양이는 체중당 40에서 60ml입니다. 하지만 심부전이 심한 단계, 심부전의 재발이 심한 단계에는 음수량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폐수종이 잘 낫지 않고 재발률이 높을 때는 음수량이 많으면 폐수종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수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관리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가정관리의 두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운동은 심장의 과부하를 유발하고 이는 폐수종과 같은 심부전의 촉발 혹은 악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 놀이 이후 심부전이 발생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적절한 운동은 심혈관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병이 있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서는 스스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본인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운동에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운동 강도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서는 힘들어도 기분이 좋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리를 하게 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께서 동물 환자가 운동할 때 힘들어하는지 잘 관찰해줘야 합니다. 건강할 때를 기준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산책 시간과 강도인데 동물 환자가 안 걸으려 하고 너무 숨차하고 기침을 하면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병 진단을 받으면 이제 우리 개가 절대 산책하면 안 되나요? 우리 고양이 사냥놀이 등 해주면 안 되는지 물으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심장병 동물 환자의 운동은 심장병 단계, 폐수종과 같은 심부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LCVIM A단계나 B1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산책은 가능하고 거의 모든 강도의 운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 기준으로 마라톤하고 높은 산 등산, 격투기 하는 것 같은 고강도의 운동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B2 단계에서도 가벼운 수준의 산책과 가정 내 놀이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이나 흥분 등의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흥분할 만한 상황, 예를 들어서 보호자님이 퇴근하고 오시면 너무 좋아서 막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너무 흥분하고 휘휘거릴 정도로 흥분을 한다. 이러면 바로 안아주셔서 이런 흥분이 빨리 잠재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택배 아저씨가 오셔서 띵동띵동 하면 막 난리가 난다. 이런 것들은 심장 환자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에서 폐수종은 대부분 미용, 목욕, 과도한 운동, 흥분, 싸움 등 심장에 무리가 되는 사건, 사고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에서 실신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폐수종과 같은 심부전이 발생했다면 절대적으로 운동을 제한해야 하고 개선 후에는 B2 단계 환자들 수준으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D단계는 훨씬 엄격하게 과도한 운동, 흥분을 제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벼운 운동마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운동 제한도 개에서와 비슷합니다. B2부터는 과도한 운동은 제한해 주시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고양이들은 사실 개들하고 조금 운동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고양이에서는 쳇바퀴 놀이, 사냥 놀이, 우다다라고 하는 혼자서 뛰면서 노는 행동, 매우 간혹하는 미용이나 목욕 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묘 과정에서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 고양이들끼리의 물리적 충돌입니다. 심장에 근육병이 있는 고양이들은 과도한 흥분, 놀이, 싸움 후 폐수종 등이 발생해서 응급으로 내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는 이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관찰과 제어가 필요합니다. 운동관리와 마찬가지로 심장병 개, 고양이 환자에서 스트레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심장병에서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이사 후 스트레스, 동거묘나 개와 지속적인 긴장, 보호자와 불편함, 주변의 공사소음, 층간소음 등 고양이에게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심장병의 악화, 심지어는 폐수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가정 환경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수의사와 상담하시고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시면 심장병의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심장병의 심한 정도에 따른 구분, 각 단계별 임상 징후 여부, 진단 기준, 식이 조절 방법, 약물 관리 여부, 운동 관리 방법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심장병 등급에 따라서 위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표는 큰 틀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와 고양이는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와 관리 방법은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에 따라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심장병이 있는 고양이와 개의 가정 내 관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동물은 아파도 스스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께서는 5가지 관찰 사항인 수면 호흡수, 기침, 체중 변화, 운동 능력 감소, 고양이는 후지 촉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정 내 관찰은 보호자의 기억, 메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동물심장병원의 앱 닥터레코드에 이 모든 사항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을 저희 병원 앱에 꼼꼼히 기록하시면 자동 알람 시스템에 의해서 이상 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관찰 후 반드시 병원 앱에 기록을 하셔야 이 관찰이 힘을 발휘하고 동물 환자에게 편안한 가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환자의 가정관리, 즉 심장병 단계별로 필요한 시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자세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두세 번 반복 시청하시고 숙지하셔서 심장이 아픈 고양이와 개, 그리고 보호자 모두가 편안한 가슴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물심장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